자, 우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전기 회로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해석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유일하게 배우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교육 과정상 전기 회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질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에 너네 전기 회로 보는 거 다 알지라고 해서 넘어가고요. 네? 중학교에서는 자 고등학교 가서 깊이 있게 배워라고 하는데 결국 고등학교는 안 나와요. 그럼 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풀 버전에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히 전기에 관해서 내가 이과 쪽으로 개통 전공을 했을 때 그때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전기 회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쓸 데가 별로 없죠? 자, 사전에 먼저 여기 간단하게 요 위에다가 앞에 나는 공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뒤쪽에 쓰세요. 제일 뒷페이지 보시면은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페이지가 비어 있을 겁니다. 맞죠? 아니면 나중에 어디 옮겨 적어도 되세요. 맨 뒤에 그냥 여기. 네, 아무 때나 쓰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용어가 있습니다. 전류. 전류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가 쭉 흘러가면은 전기 중에서도 전류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자가 이동해서 한 군데에 머무르면 뭐 된다 그랬어요? 정전기. 근데 이제는 정전기가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머무르는 전자가 아니고 이동하는 흘러가는 전자예요.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그래요.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물론 교과서 정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전자가 흘러가려면은 뭐가 작용하느냐면 누군가가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전압입니다. 전압은 전자 흐를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뭐냐 그러면은 전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이 전압이다. 힘. 근데 흘러갈 때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은 말 그대로 방해하는 겁니다. 전자 흐름의 방해하는 정도. 자, 이걸 말해요. 자, 쉽게.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전압이, 자, 제일 대표되는 게 이게 건전지. 건전지. 자, 아니면 여러분들 벽에 콘센트 꼽죠? 맞죠? 콘센트 꼽히잖아. 맞지? 벽에 꽂히는 콘센트가 있어요. 그 콘센트. 거기에 이제 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콘센트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건전지가 이 전압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콘센트에 코드 꼽는 거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전지를 생각해요. 그럼 저항은 뭐냐? 자 전자가 지나가는데 그 길에 자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전선입니다. 뭘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설치하는 전기기구예요. 히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구를 설치할 수도 있고 변압기. 자 아니요 그거 기계 말고요. 자 그래서 전기기구입니다. 전구 히터에 뭐 니크롬서 가는 히터 이런 거. 자 이런 전기기구 장치 이런 것들 자 얘들이 바로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류는 바로 여기에 전선을 따라서 전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전류는 흐름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이 전류라는 것은 흘러가는구나 라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전자 흐름이다. 이걸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이 전류는 단위를 어떻게 측정을 해냐면은 자 여러분들 문자는 I라고 씁니다. 이제 I라는 문자를 전류라고 씁니다. 문자. 단위는 A라고 쓰고 이걸 읽을 때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다시 A라고 읽고 뭐라고 A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걸 암페어라고 합니다. 암페어. 전압은 V라는 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얘는 V라는 역시나 이렇게 단위를 쓰면서 볼트라고 읽습니다.
저항은 R이라는 문자를 쓰고요. 그리고 이 저항에 대해서 자 우리는 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단위는 꺾은 가로로 쓰는데 이렇게 표시합니다. 말구 모양 옴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전류, 근데 흐를 수도 밀어주는 힘이라고 해서 전압, 방해하는 것 저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뭘 내려놨냐면은 관계를 찾았어요. 그걸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색깔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자 옴의 법칙. 오면 법칙. 옴의 법칙. 옴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 저항을 얘기하면서 전압과 전류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옴이라는 사람이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을 딱 생각했는데 이게 희한하게도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 자, 이것도 원래는 전류를 생각했어요. 전자가 흘러가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는 이런 걸 실험으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식을 썼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게 왜 이렇게 식이 성립됩니까 물으면 답은 못해요. 실험해보니까 그렇더라요.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흘러가는데 밀어주는 힘이 세면 잘 흐르겠어요? 못 흐르겠어요? 잘 흘러요. 잘 흐르겠죠. 흘러가는데 방해가 심하면 잘 흘러가겠어요? 못 흘러가겠어요? 못 흘러. 네, 못 흘러갑니다. 길이 있는데 뻥 뚫린 길은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바위가 딱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흐름이 방해를 받죠? 네. 잘 못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건 크게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계산이에요. 계산 방법. 자, 무조건 그대로 저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해요. 이거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0V, 10Ohm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요. V는 IR이라고 쓰는데 전압은 전류 I 모르면 네모라고 써도 되고요. 저항 15 따라서 I는 1A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계산은 그래서 거의 이건 암산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V는 IR 그래서 전압을 V라고 쓰고 문자예요. I라고 쓰고 문자예요. R이라고 쓰고 문자예요. 그리고 볼트, 암페어, 옴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고요. 문자와 단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죠?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드디어 이제 뭘 배웠냐면은 이 옴의 법칙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 게 끝인데 이제 여기 가지고 오늘 우리는 전기에 그냥 일단 세세한 거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회로 분석이에요. 이 회로 분석은 전기 회로를 분석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이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대충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선생님 위로 올라가 주세요. 왜요? 적고 있어요. 적어주세요. 좋아요. 적는 자세 좋아요. 저는 다 적었어요. 근데 1A인 거죠, 저게. 응? 네? 1A가 아니고 1A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요? 1A하고. 어. 그러면 I는 1A예요? 그렇죠. I가 전류를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렇구나. 문자.
짜고 다니는. 네. 네, 됐어요. 자, 좋아요. 이제부터.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이걸 어릴 때 배운 기억이 납니까? 네. 초등학교 때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걸 자,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Y책에서 봤어요. 네. 아니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전구가 어떻게 더 밝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직렬 연결은 요 밑에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란히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고요. 병렬은 이렇게 자, 갈라지는 게 병렬 연결이에요. 자, 이제 전기 회로 해석을 할 때 이 말을 쓰겠습니다.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집니다.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집니다.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자,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해석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전기가.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진다.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진다. 자, 따라 읽읍시다.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진다.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진다.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진다. 전압은 덩어리로 네. 나눠진다. 머릿속에 생각해.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진다.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진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류가 먼저겠어요? 전압이 먼저겠어요? 전류가 먼저예요. 아니죠. 전압. 자, 밀어주는 힘이 없으면 전류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지는데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전류보다는 전압이 먼저입니다.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다시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압이 그래서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이 먼저입니다. 전압이 먼저예요. 다시요. 누가 먼저라고요? 전압이 먼저. 그래서 우리는 전압을 어떻게 나눠받는가를 생각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게 얘기의 핵심입니다. 자, 직렬 연결. 자, 전구 그림을 한번 또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나란히 전구는 이렇게 표시해요. 네. 자, 요게 직렬 연결입니다. 오, 이게 전구구나. 병렬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개가 부서져도 작동한다 했어요. 자, 갈라지는 것이 병렬입니다. 자, 직렬은 이렇게, 병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얘는 흐릅니다. 갈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쭉 한 줄로 흘러가죠? 네. 외우셔야 될 말. 전류가 일정합니다. 전류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하면은 아까 식이 V는 IR이었죠? 맞죠? 네. V IR에서 전류 I가 일정하면은 V하고 R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네. 그래서 전류 일정하고요. 전압 B가 전류하고 저항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저항 B 그대로 갑니다. 비례라는 것이 1대2면 1대2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전압 B는 저항 B 그대로 나옵니다. 전압 B가 저항 B 그대로 나눠집니다. 합성 저항은 그대로 합합니다. 내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세요? 아,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자, 전류가 일정합니다. 전압비는 저항비 그대로입니다. 합성 저항 그대로 합입니다. 자, 얘 병렬 볼게요. 네. 자, 병렬은 덩어리가 몇 덩어리에 보여요? 두 덩어리.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가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게 병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맞죠? 물론 갈라지는 건 합쳐지겠지만. 그래서 병렬에서는 한 덩어리니까 얘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러면서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전류는 보세요. 흐르다가 갈라져 버리는데 아까 V는 IR에서 한 번 더 쓸게요. V는 IR에서, 자, 전압이 일정하면 I하고 R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죠. 반비례가 저항비 역수입니다. 즉 이게 전압하고, 자, 아까 여기 전압하고 저항이 비례다, 전류하고 저항이 반비례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전류비는 저항비 역수입니다. 자, 왜 역수냐면은 1대2가 있으면 반비례 몇 대 몇이 나와요? 1대2의 반비례는 2대1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1분의 1대 2분의 1 역수를 써서 그래요. 반비례는. 자, 얘는 합성저항을 구하는 계산 방법이요. 자, 합성저항은 역수 합의 역수입니다. 이게 계산 방법이에요. 보통 책에 나오는 공식을 말로 쓴 거예요. 자, 이 합성저항을 구하는 그대로 합이라든가 그대로 합이라는 이 말이나 역수합의 역수는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이거 말 그대로 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직렬은 덩어리가 몇 덩어리입니까? 자, 요렇게 전구 하나, 요렇게 전구 두 개가 두 덩어리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덩어리라는 말을 아까 여기서 내가 얘기했어요.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한 줄로 연결된 묶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한 줄에서 보이는, 자, 묶음이에요. 덩어리는 한 줄에서 보이는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몇 덩어리가 보입니까? 몇 덩어리 보여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됐죠? 한 줄로 쫙 연결되는 걸 봤을 때 덩어리는 한 줄에서 보이는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에 봤을 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보입니다. 덩어리 이렇게 해요. 길은 어떻게 보느냐? 흐르다가 갈라져요. 자, 흐릅니다. 쭉 흘러가죠. 여기서 갈라져요. 다시 합쳐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100이 흘렀어요. 1로 20 갔습니다. 밑으로 얼마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 흘렀어요. 위로 20 갔습니다. 밑으로 얼마 가겠어요? 80 가겠죠. 그리고 다시 얼마가 합쳐지겠어요? 물이 흐르는 걸 생각해봐요. 물이 100이 흘렀어요. 근데 20으로 가면 밑에 80 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합쳐지면 다시 얼마 되겠어요? 100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입니다. 흐르다 갈라지는 거. 됐어요? 자, 덩어리는 이 한 줄로 나와 있는 덩어리. 갈림길이 나오면은 길이 갈라진 갈림길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집니다. 이때 저항비 역수로 갈라져요. 자,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얘는 갈라지는 게 중요하고 얘는 덩어리로 나눠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눠집니다. 저항비 그대로 나눠져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전류는 흐르다 갈라진다 저항비 역수로. 시작. 전류는 흐르다 갈라진다 저항비 역수로.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진다 저항비 그대로.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진다 저항비 그대로. 자, 전류는 흐르다 갈라진다 저항비 역수로.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진다 저항비 역수로.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진다 저항비 그대로. 전압은 덩어리로 나눠진다 저항비 그대로. 됐죠?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게 전기 회로의 핵심. 자, 첫 번째. 덩어리에 동그라미 칩니다. 두 번째. 덩어리에 동그라미 치고요. 전압을 나눕니다. 알겠죠? 덩어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압을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 맞게 계산합니다. 이게 전기의 핵심이에요. 전기 회로 문제를 풀 때 핵심은 이 세 가지 원칙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봅니다. 자, 일단 회로가 딱 보이죠? 제일 먼저 할 일. 직렬, 병렬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덩어리가 몇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죠. 두 덩어리죠. 한 줄에 두 개가 있잖아, 그지? 네. 예, 한 줄을 보는 거예요. 두 개가 있습니다. 갈라지는 건 한 덩어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다시 여기 덩어리에서요. 갈라지는 이건 한 덩어리고 얘는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자, 한 개가 한 줄에 단독으로 있습니다. 한 덩어리예요. 자, 여기처럼 갈라지는 건 한 덩어리예요. 이 병렬은 한 덩어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봐시면 요 보세요. 전압을 나눕니다. 전압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6V인데 아까 저항비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저항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1. 저항비가 2대 1이에요. 그럼 몇 볼트 몇 볼트? 4V 2V. 4V, 2V. 자, 그럼 여기 몇 암페어 흐르겠어요? V는 IR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V는 IR. 아, 이거 암산이 안 되면요. 왜 암산 안 되면 암산 안 되는 대로 식을 쓰면 돼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대입해서 쓰면 돼요. 아, 나는 지금 요 전류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거든요. 네. 두 개 알면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네. 맞지? 네. 그래서 조건에 맞게 계산한다. 즉 두 개 알면 전류가 5V. 나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V나 IR 4V는 네모 I 몰라요. 곱하기 25. 안 되면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몇 암페어 그럽니까? 5분의 2암페어예요. 자, 얘도 써볼게요. V 2V는 네모 곱하기 15. 똑같이 이것도 얼마예요? 5분의 2암페어. 5분의 2A. 왜? 왜 같으냐? 보세요. 왜 전류를 지냐? 한 줄로 흐르잖아요. 그죠? 아, 여 5분의 2가 그러면 여기도 5분의 2암페어 흐르겠죠? 한 줄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저항에 자, 각각 저항의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만 구하면 됩니다. 저 선생님 네? 5분의 1 아니에요? 아까 5분의 2라며 누가? 저 5분의 1이라 했는데. 5분의 1이라 그랬어요? 네. 5분의 1. 5분의 1. 요 5분의 1이잖아, 계산하면. 나는 아니 냅둬 지금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산하면은 밑에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5분의 1암페어예요. 자, 옆에 병렬 볼게요. 자, 똑같아요. 덩어리에 동그라미 칩니다. 덩어리가 몇 덩어리예요? 덩어리가 몇 덩어리예요?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갈라진 건, 자, 갈라진 건 몇 덩어리예요? 갈라진 건 몇 덩어리예요? 덩어리. 갈라진 건 한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덩어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갈라진 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갈라진 건 한 덩어리고 한 덩어리예요. 됐죠?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갑니다. 요게 같다는 표시로 우리 약속할게요. 한 덩어리에서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이거 여기도 빠졌네. 6V 씁시다. 자, 6V 씁시다. 자, 그러면 자, 야, 몇 볼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6V, 여기도 6V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한 덩어리에서는 전압이 똑같아. 이 6V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 전압이 안 나눠지는 거잖아요. 얘는 전압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저항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2대 1로 나눠 가진 거고. 나눠졌잖아요. 그죠? 네. 나눠 가진 거고. 이거는 한 덩어리라 전압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요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V, 6V. 그럼 전류 계산합니다. 6V 3옴 얼마예요? V 아니라 대입해서 계산하면 6V 나오려고 하면 2A겠죠? 예, 1A겠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집니다. 이쪽은 2 가네요. 이쪽에 1 가네요. 합쳐지면 다시 얼마로 가겠어요? 3. 그래서 여기는 요가 전류계라는 뜻이거든요. 3A가 측정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에요. 야는 쭉 한 줄로 흘러가니까 이 전류계에는 얼마가 측정되겠습니까? 왜? 5분의 1A가 똑같이 나오겠죠. 요 말 이해되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봐야 돼요. 다시, 전기 회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덩어리를 찾아야 돼요. 덩어리는 건, 자, 한 줄에, 자, 이렇게 쭉 보이는 묶음이에요. 자, 그런데 갈라진 게 나오면 갈라진 건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보니까 하나, 두 개가 보여서 전압이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압이 나눠질 때는 저항비 그대로 나눠져서 6V를 4V, 2V로 비례배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나머지 계산은 V는 IR에 대입해서 산수하시면 돼요. V는 IR 대입해서 산수하시면 돼요. V는 IR 대입해서 산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덩어리가 몇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두 덩어리가 아니에요. 한 줄에 갈라진 걸로 나와 있잖아요. 한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압은 똑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6V의 전압이 있었다면 얘도 6V, 얘도 6V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3V, 4V 대답했는데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줄에 두 덩어리가 있을 땐 나눠지는데 한 줄에 한 덩어리가 있으면 똑같은 전압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V, 6V. V는 IR로 계산하니까 2A, 2A. 그럼 여기는 얼마냐? 자, 쭉 흐르다가 갈라집니다. 흐르다가 갈라지는데, 자, 2A, 2A 갈라졌다. 다시 합쳐지니까 얼마가 되겠다? 3A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몇 A였겠어요? 3A. 3A가 흘러가다가 2A, 2A 나눠지고 다시 3A로 합쳐진 거예요. 얘는 여기도 얼마였겠어요? 5분의 1A가. 얘는 갈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쭉 5분의 1A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덩어리를 찾으셔야 되고요. 전압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시는 건 그 다음이에요. 자, 밑에 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회로죠. 그죠? 네. 자, 복잡한 회로가 보입니다. 자, 덩어리에 동그라미 칩니다. 몇 덩어리가 보여요? 앞에? 두 덩어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요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요로 나눠진 전압을 얘나 얘는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라서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옆에도 볼게요. 몇 덩어리가 보입니까? 두 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요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전압이 나눌 때 저항비, 자, 그대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됐어요? 근데 요로 나눠졌을 때 얘가 받는 전압이랑 얘가 받는 전압은 한 덩어리라서 전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받는 전압이랑 얘가 받는 전압은 C와 D는 같은 전압을 받는 겁니다. 됐어요? 알겠어요? 동그라미를 덩어리에 동그라미 치고 전압 나누고 전압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얘 저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R1, R2 이 저항이 합쳐졌잖아요. 그죠?
이걸 합성저항이라고 그래요. 아까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합성저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성저항.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20하고 10하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건 합치면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직렬에서는. 합성저항을 물으면은 그대로 합치면 돼요. 근데 병렬이 문제입니다. 병렬에서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성저항이에요. 그대로 이거 합성저항 어떻게 하려고요? 병렬이니까 역수합이 역수예요. 자, 역수합 역수. 따라서 자, 저항을 계산합니다. 저항은 R이죠. 역수. 자,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역수합이죠? 의 역수. 이거예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는가는 결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에도 증명을 안 합니다. 역수합이 역수예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역수 해서 더하고 그거의 역수. 요거 계산합니다. 자, 근데 이걸 해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결국 합분의 곱이 나옵니다. 3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6분의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여기 통분하면요. 자, 분자가 결국 이거 그냥 그대로 곱했어요. 세소분배해서 통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역수합의 역수는요. 결국 합분의 곱이 나와요. 이게 말이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네요. 합분의 곱이네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합성조항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 2가 나와요. 이거 2옴짜리가 되는 거예요. 3옴과 6옴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거 3옴이고, 요거 6옴이고, 요거 4옴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3옴, 자, 요거 4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V예요. 12V 이렇게 드릴게요. 자, 1번 R1 이 R1에 걸리는 전압. (2번) R2에 흐르는 전류. 3번 R3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단순히 암기가 아니에요. 전압은 저항마다 걸립니다. 전압은 걸린다라고 해요. 걸린다. 전류는 흐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얼마의 전압을 받느냐, 이 저항이 얼마의 전압을 받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나눠질 때 V는 IR에 의해서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서로 비례하더라. 그래서 덩어리가 두 덩어리네. 즉 6옴하고 3옴짜리는 2옴짜리 한 개하고 같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R1에 걸린 전 이걸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덩어리가 몇 옴인지부터 구해야 되죠. 네. 자, 얘가 몇 옴이던가요? 아까 3옴, 6옴을 쓴 거는 여기 요거예요. 네. 몇 옴이에요? 2옴. 역수합의 역수에서 얘가 2옴짜리 역할을 합니다. 네. 2옴짜리 한 개와 같은 거죠. 그죠? 예. 이 말이에요. 자, 얘가 2옴짜리 한 개와 같습니다. 이거 2옴이에요. 야 4옴이고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돼요? 1대 2로 나눠집니다. 오. 자, 1대 2로 가니까 11을 1대 2로 나누면 여기 몇 볼트? 4V, 이쪽으로 4볼트, 이쪽으로 8V. 8볼트가 되는 거예요. 요가 되겠어요? 네. 따라서 R1에 걸리는 전압은 자, 4볼트면 야도 4볼트를 가져가겠죠? 네. 얘는 몇 볼트를 가져가요? 8볼트를 가져가겠죠. 단독이니까. 됐어요? 네. 이렇게만 구하면 끝나요. 이제 회로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렇게 숫자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게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로는 이렇게 풀 줄 알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내기용도 없어요. 어떻게 나눠지는지만 그걸 직관적으로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게 돼요. 자, R1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4V예요. R2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R2는요 4V. 그런데 저항률은 모르겠고 6ohm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네모는 얼마 됩니까? 3분의 2A가 돼요. 네. 자, R3는 8V를 받고요. 자, 이거 8V 봐요. 전류가 얼마냐 물었죠? 8V는 네모 곱하기 4ohm 해서 따라서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2A가 되는 거예요. 끝. 아니 그러면 여기서 묻진 않았지만 R1의 전류도 계산해 봅시다. R1 4V. 4V는 네모 곱하기 자 여기는 3ohm이에요. 따라서 네모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 암페어. 3분의 4하고 3분의 1 합치면 2ohm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계산하면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동그라미 치고 전압 나누기. 근데 동그라미 쳤는 게 몇 ohm인지 모르겠으면 합성장으로 구하시면 돼요. 합성장은 역수합의 역수. 그 역수합의 역수는 어떻게 나온 거냐? 그거는 역수합의 역수라고 그냥 합분의 곱이라고 결과만 기억하세요. 역수합의 역수로 쓰는데 합분의 곱이에요. 합분의 곱. 합분의 곱.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A, B, C, D의 전류값을 구하세요. 와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각 지점의 전류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구할 수 있을까? 원래 문제는 전류값 계산이 아니고 전류비를 쓰라는 건데 자, 전류값을 계산해봐. 그리고 전류비를 한번 써보자. 전류 비율. 예, 그 전류값을 계산해보세요. 자, 몇 덩어리가 보여요? 한 덩어리죠. 자, 이게 한 덩어리예요. 네. 그리고 왜냐면 자, 물 봐요. 자, 여기 자, 이게 길게 그린 게 플러스입니다. 전류가요. 여기 플러스예요. 긴 거. 쭉 흘러가다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전부 다 갈라진 거죠. 그죠? 갈라지는 건 몇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길에 갈라져서 10ohm, 15ohm, 30ohm이 나온 거지 나머지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20ohm, 20V 다 똑같이 얘도 20V, 얘도 20V, 얘도 20V를 받는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A점은요. 자, 20V는 네모 곱하기 15. 따라서 A점은 네모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A. 예? 2A. 2A래요. B점은요. 자, 20V는 네모 곱하기 15ohm이래요. 따라서 네모는 얼마입니까? 3분의 4A. 3분의 4A래요. C점은요. 20V는 네모 곱하기 30ohm이래요. 따라서 네모는 얼마입니까? 3분의 2A. 아니 그럼 D점은요. 2점 주세요. D점이 저기 있잖아요. 있잖아 저거. 자, 2A도 있고요. 3분의 4A도 있고요. 3분의 2A도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친 거죠. 4A. 맞죠? 왜? D점을 지나가서 흐르다가 갈라지는 거잖아 지금. 맞지? 네. 그러니까 2A, 3분의 4A, 3분의 2A로 갈라졌으니까 이거 다 합치면 몇 A? 4A. 뭐가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B를 구해봅시다. 저항 B 구합시다. B요. 자, 계산하지 말고요. 자, 우리가 외웠어요. 이거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이. 병렬 연결이네. 아까 자, 저항 B는 전류비는 참 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썼다. 저항비가 아니고 전류비인데 맞지? 저항비도 뭐였어?
아니 저항비는 여기 바로 나와 있잖아. 구하는 거 아니고 그건 읽어야 되는 거니까. 전류비예요. 저항비 아니 저항비는 나와 있는 건 저항 나와 있는데 비 구할 필요는 없죠. 변력 아니고 변열 연결해. 병렬. 자 병렬 연결 이내. 병렬 연결 이내. 병렬 연결 이내. 병렬 연결이야. 와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전류비는 저항비 뭐라고 아까 적었어요? 역수지. 그치? 아까 적었는 게 저항비 전류비 역수야. 전류비는 저항비 역수야. 자 그럼 저항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니? 저항비가 10, 15, 30 몇 대 몇 대 몇? 10, 15, 30 2, 3, 6. 2, 3, 6. 2대 3대 6인가요? 네. 그러면 저항비는 2대 3대 6 전류비는 2분의 1대 3분의 1대 6분의 1입니다. 네? 역수비잖아요. 그렇네요. 역수예요. 음. 따라서 이거 통분하면은 3대 2대 1이 나옵니다. 딱 맞춰놨. 맞죠? 예. 3대 2대 1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진짜 안 구해도 직접 안 구해도 3대 2대 1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돼요. 그렇게 나오죠. 전류비를 구하라 할 때는 그래서 병렬이니까 저항비 저항비 역수로 직렬 병렬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단독 병렬이라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안 구해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열은 됐어요? 직렬은 그대로 B가 자 저항비 그대로 나가면 돼요. 그래요? 네. 자 이제 보세요. 네. 1번부터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는데요. 자, 저항 크기가 자 이제 써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 해설이 있거든요. 그 해설은 답밖에 모릅니다. 일반적인 책에는 그 해설처럼 나와요. 나처럼 해석하는 문제는 어느 책에도 없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해설 하나하나 다 쓰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건 너무 힘들어서 못 써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에 나오는 걸로 해서 쓸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오로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자,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학교 가서요. 전기 회로 천재가 돼요. 다 물어보면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저항 쓰겠습니다. 3옴, 6옴, 자, 4옴. 자, 문제는 뭐냐면은 각 전류의 저항이 전류 B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네. 간단합니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예스. 자, 아까 전류는 어떻다고요?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지죠. 네. 그게 다시 합쳐집니다. 네. 자, 흐르다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어요? 저항비 전류는 흐르다가 갈라진다. 이때 저항비 저항비 역수. 역수로.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여기서 갈라질 때 이때 저항비 역수로 갈라지겠지, 그지? 네. 저항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2지. 그럼 전류비는 2대 2. 2대 1로 나오겠지. 2대 1로 나눠졌다가 합쳐지네 다시 얼마로 가겠니? 3. 따라서 전류비는 2대 1대 3. 억수로 간단하죠? 어메이징. 됐어요? 자, 어메이징. 자 그런데 어메이징. 쭉쭉쭉쭉.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왜 어디까지 가냐면 제일 뒤에 70%까지. 자 1번에 해설 20%까지 있어. 해설을 못 썼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근데 나머지 뒤에 이 풀이하는데 보세요. 풀이해 보면은 우리식으로 해놓은 건 사실 하나도 없죠. 예. 그 설명이 안 돼. 그냥 우리끼리 나눠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건 어쩔 수 없이 풀이를 못 썼어요. 해설도 뭔가 회로 같아. 네. 전하량 보조 버치기. 자, 그런 어려운 말들은 지금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전자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전화형 보존이란 말 뜻이. I는 I보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여 물었어요. 자, 연준아, 제일 먼저 뭐부터 할거?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몇 개 치노? 두 개 쳐. 자, 그리고 전압 나누는 표시를 하겠지? 맞지? 그래서 이 전압을 얘가 똑같이 가는데, 이 덩어리가 첫 번째로 걸린 게 이 덩어리가 얼마인지 몰라. 그죠? 그래서 요 덩어리에 전압을 구해야 돼. 이 덩어리의 전압을 어떻게, 저항을 참 구해야 돼. 저항이 얼마가 돼요? 자, 여기 저항은 역수, 합의 역수. 그것이 결국 합분의 곱이야. 12하고 6을 더한 거분에 12하고 6을 곱하면 돼. 자, 그럼 이거 하면 얼마니? 18분의 72가 되고 18분의 72는 얼마가 되죠? 4 아니야? 18분의 72는 4인가요? 네. 4 맞나? 여기 4옴이래요. 여기가 4옴짜리야. 그러면 3대 4로 나눠지겠지? 6V, 자, 8V로 나눠지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야는 6V가 되고요. 얘는 8V가 되고 얘도 8V가 됩니다. 따라서 12옴짜리는 8V 얼마인지 모르겠고 12옴이 돼. 따라서 전류 세기는 12분의 8 하면은 12분의 8 하면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4번 볼게요. 1.5V인데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그럼 이건 6V예요.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거 덩어리 몇 덩어리 보여요? 4번 보세요. 덩어리 몇 덩어리 보입니까? 잠깐만요. 세 개, 세 개, 세 덩어리. 세 개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얘도 옆에 있는 한 줄이에요. 맞죠? 네. 세 덩어리. 자, 왜냐면 흐르다가 갈라진 게 흐르다가 여기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 얘들이 한 줄로 흐르는데 덩어리는 이렇게 세 개야. 그래서 전압은 요렇게 근데 요거 두 개를 봐라. 야는 얼마짜리 하고 있노? 합분에 곱하면 이거 몇 옴짜리 나오노? 1옴짜리가 되죠. 그죠? 됐어요? 네. 2 이거 합분에 곱하면 얼마야? 합 얼마야? 4 곱 얼마야? 4 그 합분에 곱 이거 합성량이라 그러거든요. 곱하면 1오면요. 야, 그럼 6을 얼마로 가져가야 돼? 6을 얼마로 가져가야 돼? A의 흐름질 요 놈 거거든요. 그 전압을 구해야 되거든요. 자,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6을 비례 배분합니다. 총 5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몇 볼트 가져가요? 전압은 5 비례 배분. 자, 총 5고요. 그 중에 2를 가져가니까 6볼트에 5분의 2를 가져가는 겁니다. 5분의 12. 그래서 5분의 12볼트가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A의 전류는 자,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5분의 12볼트는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2ohm이더라. 따라서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넘어가면은 10분의 12A, 1.2A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알겠습니까? 예. 참말로요. 참말로요. 자, 5번 문제 보세요. IA, IB 몇 배냐 물었어요. 자, 이럴 때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풀지 마라. 숫자 대입이에요. 숫자 대입하여 직접 계산입니다. 자, 안 나와 있으면 숫자 대입하여 직접 계산입니다. 자, 저항을 얼마로 두고 싶어요? 두고 싶은 대로 두면 돼요. 얼마 하고 싶어요? 1이요. 자, 1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 하면은 계산이 더티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짝수로 하십시오.
2요. 그럼 야도 2옴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전압 나누는 거 생각하면서 숫자를 둬야 돼요. 얼마 하고 싶어요? 간단해요. 이거 자, 어쨌든 우리가 계산하기에 앞서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압을 나누고 얘는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얘를 4V를 두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두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자, 요거 4V, 그럼 얘도 몇 볼트, 요거 4V니까 나누면 2V, 2V 가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도 1A, 1A. 그러면 얘는 쭉 해서 몇 암페어가 돌고 있는 거예요? 2A. 아이, 좀 1A가 돌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는 1A가 돌고 있는 거죠.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야는 흐르다가 자 합쳐집니다. 갈라지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4V, 4V예요. 4V 하면 여기 2A, 2A죠? 네. 그러면 2A, 2A니까 여기 원래 몇 A겠어요? 4A였겠죠. 그러면 4A. 그래서 가는 1A, 나는 4A. 그래서 이거는 4배가 되는 겁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요, 뭐 관계를 가지고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합성자랑 비례를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건 너무 자 많이 나가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 지금 무조건 하고 각각의 회로를 분수하는 거, 저항에 동그라미 치고 전압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산수하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응? 9번 같은 거 스위치가 두 군데 있는데요. 스위치를 열고 닫고 이렇게 나오죠. 네.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있죠. 네. 이거는 회로를 따로 그려야 됩니다. 자, 열린 회로. 자, 열린 회로 그려야 되고요. 닫힌 회로 그려야 돼요. 자, 열린 회로는요. 잘 보세요. 자, S1만 닫으면 5A, S2만 닫으면 8A. 둘 다 닫으면. 아, 이거는 자, 이게 아니구나. 자가 열린 회로다. 이건 첫 번째가 S1. 자, on. S2 on. 자, 요거 볼게요. S1만 닫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4ohm의 R1. 요 회로입니다. 80V. S2 하면은 4ohm은 그대로 있고 자, 위에 끊겨버리면 안 흐르겠죠. R2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R1, R2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S1마다는 5A가 흐른대요. 야도 5A, 야도 5A. 자, S2만 닫으면은 8A 흐른대요. 아, 이거 야도 그럼 8A, 야도 8A. 전류계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전류계는 전체 전류를 다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1, R2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R1, R2를 여기 대입해서 자,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한 거 못하겠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막히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요걸로 해서 R1, R2 구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열린 회로 닫힌 회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린 회로 닫힌 회로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열리면은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얘는 열린 회로가 돼버리면은 밑에는 4ohm하고 8ohm하고 12V 이거 되고요. 닫힌 회로는 지금 저 그림 그대로였죠. 닫힌 회로는 자 12ohm하고 4ohm, 8oh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복잡하면 좀 물릴까요? 저는 하고 싶은데 지금 끊겨.
자, 이제 자기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자.